부동산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 추구.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다양한 이유로 여기에 마음이 끌리곤 합니다. 잘만 되면 큰 노력 들이지 않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대한민국 법률로 합법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죠. 이게 정당한 투자 활동일까? 아니면 부당한 투기 행위일까? 참 고민스러운 지점인데요. 그동안 하나님 나라와 경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강의해 온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네요. 첫째로 실정법이 허락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게 가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실정법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맹렬하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들자면 이사야서 10장 1절부터 2절이죠. 시간상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실정법은 대체적으로 어느 시대나 사회적 약자보다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지배 세력에게 유리하기 마련입니다. 시세 차익 추구를 허용하는 법도 거기에 속하죠. 그 법은 이미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에게 훨씬 유리하죠. 그들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실정법이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면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여론을 만들고 또 전문가들과 정치인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무력화시키거나 아예 그런 법률은 폐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실정법에서 허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이거 해도 되는구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투자와 투기의 경계선은 언제나 늘 애매해요. 흔히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건 투기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적절한 위험과 적절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투자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 현실에서 자주 경험하듯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위험 부담과 기대 수익을 정확하게 미리 예측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딱 맞아떨어져요. 적중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심각하게 빗나갑니다. 이건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투자와 투기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는 부동산 가격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살펴보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부동산 가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죠. 건물보다는 토지입니다. 토지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칼 마르크스가 명료하게 분석한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 가격은 지대를 일반 이자율로 나눈 값입니다. 좀 복잡하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즉 지대에 비례하고 일반 이자율에 반비례 합니다. 그러니까 지대가 올라가면 월세 전세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땅값, 토지값이 올라가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제 땅값이 떨어져요. 토지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는 이유 뭘까요?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는 이자 낳는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자본주의를 실질적으로 지배합니다. 그렇잖아요. 자본을 투자해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이윤을 얻잖아요. 그게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생산 양식입니다. 그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환상이 생기냐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이제 환상이 생깁니다. 어떤 환상이 생기냐면 모든 일정액의 규칙적인 화폐 수입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진짜 생산활동에 투여된 자본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생산활동에 투자된 자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든 간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규칙적인 화폐 수입이 생기면 그것은 자본에 대한 이자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일종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일반화할 수 있어요. 노동생산물이 아닌 것이 상품화될 때, 토지는 노동생산물이 아니죠.
그 상품의 가격은, 토지의 가격은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일반 이자율로 나눈 값으로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쉬워요. 토지값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일반 이자를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지대가 나오는 거예요. 월세가 나오는 거예요. 전세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 가격은 일정한 화폐적 수입을 일반 이자로 나누면 그게 토지값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아직도 복잡한가요? 이거 다시 들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해 나가면 지대는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지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일반 이자는 특별한 위기 상황이 아닌 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야 이자율이 낮아야 그걸 빌려서 싼값으로 생산활동을 하고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위기 상황에서는 이자율이 올라가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자본주의는 가능한 한 이자를 낮추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본주의가 잘 굴러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토지 가격은 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지대는 오르는 경향이 있죠. 일반 이자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도 토지값은 자연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경향성을 어떻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대는 미래 기대 수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일정한 아까 화폐 소득이 그랬잖아요. 그거를 빌려주거나 자기가 갖고 있으면 일정한 소득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기대 수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대 수익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혹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투기 심리와 연동되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특정 지역의 상권이 확대된다고 칩시다. 교육 환경이 막 좋아진다고 칩시다. 막 좋은 학교가 막 생겼어요. 좋은 기반시설, 갑자기 지하철이 막 들어와요. 그렇게 예상이 되면 당장에 지대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그거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당연히 지대가. 금방 역세권이라는 거 역세권에서 살아보신 적 있어요? 그 지하철역에서 멀어질수록 집값이 싸집니다. 전세도 싸지고 월세도 싸지고 그러나 지하철역에 가까울수록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시설이 생긴다고 치면은 지대가 올라가고 지대가 올라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지역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몰리죠. 여기서 땅을 사두면 앞으로 더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지대는 더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따라서 더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정책으로 토지 가격을 내리려 시도하는 순간 자본주의 시장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자본주의 시장의 실체는 누구냐? 이미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혹은 부가 충분해서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투자할 만한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게 되죠. 자, 그런 저항의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어요. 이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투기 때문이 아니라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제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 그런 주장은 사기에 가깝습니다. 물론 수요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꼭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그리고 아주 짧은 기간에 어마무시한 물량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압도적인 양으로 물량의 주택이나 건물을 공급하면 어느 정도 효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집이란 게 뭐 그렇게 빨리 지을 수 있습니까? 집은 몇 년 걸려요, 보통.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뭐 설사 그게 가능하다고 칩시다. 그래서 막 집중적으로 한 곳에 엄청난 이 주택을 공급 혜택을 쳤을 때 결국 그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 간 불평등을 일으키게 되고 또 주택과 건물이 집중적으로 모인 곳은 자연 생태계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인간사회의 적절한 구상이 아닙니다.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잡자. 이거는 적절한 구상이 아니에요. 공급 부족 이론은 부동산 투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정말 상승시키는 것은 저금리와 쉬운 대출로 인한 화폐 유동성 확대에 따른 투기 심리입니다.
부동산 시장엔 투기의 위험성이 상존하게 돼 있어요. 잉글랜드 최초의 주식회사 은행들 중 하나인 런던과 웨스트민스터 은행 총지배인이 1833년부터 1859년 동안 총지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하면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것이죠. 은행업의 목적은 거래를 쉽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거래를 쉽게 하는 것은 온갖 투기도 쉽게 만든다. 거래와 투기는 어떤 경우에는 매우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거래가 끝나고 투기가 시작되는지를 정확히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부동산 경우에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자본이 싼 것은 투기를 조장하게 되는데 자본이 싸다는 건 이자율이 낮은 걸 말해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죠. 이것은 마치 쇠고기와 맥주가 싼 것이 폭식과 술주정을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셋째, 부동산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 추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토지 소유의 부당성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토지는 노동생산물이 아니잖아요. 자연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 자체가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자연에 대한 갈취 행위입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역사적으로 인정해온 바예요. 자연법 사상이 그 대표적인 경우죠. 더구나 그리스도인은 토지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그 청지기일 뿐이며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공동으로 더불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선물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지대란 토지의 사적 소유의 실현입니다.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어떤 이익이에요. 그러니 지대 자체가 부당한 것이며 토지의 사적 소유가 부당하다면 지대 자체가 부당한 것이고 지대 자체가 부당하다면 부동산 매매 수익 자체가 부당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동산 투기를 합법화시키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그리스도인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서 다음의 세 가지 태도를 꼭 갖췄으면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주택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거주를 위한 것이다. 이런 확신 속에서 부동산 매매를 통한 차익 추구의 유혹과 확실하게 결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본주의 체제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개혁적인 부동산 정책을 옹호해야 됩니다. 헨리 조지와 그를 따르는 분들의 노선이죠. 더 나아가선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토지의 사적 소유를 장담하는 그 자체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열망을 품고 실천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마르크스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기도 하죠. 사실 저는 솔직히 여기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세 번째로 주택 소유를 말합니다. 주택을 갖고 있는 걸 말해요. 주택 소유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을 보면 물론 시대적 격차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집 소유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순위에서 훨씬 뒤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이 없다고 해서 난 전세살이 한다고 해서 혹은 월세살이 한다고 해서 저는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도리어 바울처럼 내가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집 한 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